네, 외환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달러 원 환율이 전일보다 0.8원 상승하면서 1,083.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1,080원대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드립니다. 우리선물의 변지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80원대의 좁은 박스권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은 달러원 환율 12월 한 달 동안 큰 움직임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미국의 재정절벽과 관련된 이슈가 연내 아주 빠른 조기에 극적인 합의에 성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데요. 재정절벽과 관련해서 조기 그 협상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달러원 환율 기본적으로 1,080원대의 좁은 박스권은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연말을 앞두고 당국 같은 경우도 1,080원에 대한 수성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하방 경직성에 대한 경계 그리고 그 해당 레벨에서의 환시 참가자들의 추격 매도 역시도 상당히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등 역시 어려운 여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절벽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면 달러 원환율 12월 오히려 연말 모드를 좀 더 확연히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해지는 그런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달러 원 환율 환시가 조금 출렁거리면서 그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주거래 레벨상의 큰 변화를 야기하기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재정 절벽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국의 개입 의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1,080원 선 지지 여부, 당국의 개입 의지가 얼마나 많이 표명이 되는가 여부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당국에 개입할 만한 여건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대선이 종료가 됐고 또 반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그런 대외적인 정치적 부담은 완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펀더멘털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환율을 일정 수준에서 수상한다고 하더라도 수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이미 환율 하락이 자체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반면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환율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시킬 경우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부진, 특히 이제 수입 물가가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수가 크게 타격받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점증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이렇게 부각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대외 여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당국은 좀처럼 개입 의지를 크게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 종가 관리 차원에서라도 연내로는 당국의 개입 의지 계속해서 뚜렷이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유지시키는 가장 주된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당국의 개입은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대외 경기 여건과 함께 더불어서 엔원 환율의 하락 속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또 발사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까지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에 정말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면은 이 부분이 외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대외 불확실성이라던가 당국의 개입 경계 등으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좀 강하게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북한 관련 이슈 역시도 네거티브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하면서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함께 강화시켜주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 관련 이슈가 환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고요. 지난 연평도 포격 당시에서도 환율이 회복력, 그러니까 반등 이후에 다시 제 레벨을 찾아가는 그런 회복력이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환율이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로 대응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환율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환시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빠르게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축소됐다,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환 시장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또 재정 절벽 이슈다라고 앞서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재정 절벽 이슈가 계속해서 해결 과정을 모색해가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달러화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은 재정 절벽 이슈가 지속되는 한, 그러니까 그 합의 이전까지는 달러화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는 이 재정 절벽 자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기 펀더멘털 상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도 재정 절벽을 피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그 증세와 또 정부 지출 감소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이라던가 일본 등과 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재정 절벽 이슈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달러 약세를 부추기거나 혹은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나타나면서 달러화 강세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우위를 점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 그렇게 다른 선진국 대비로는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달러 강세로 반응하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연내 극적인 합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효과가 반감되면서 달러화 일시적으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는데요. 경기 펀더멘털 상으로 봤을 때에도 미국 경기 계속해서 좀 다른 선진국 대비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로화나 엔화 대비 강세는 점진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흥통화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데요. 네. 재정 절벽 이슈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되고 위험 거래는 일정 부분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달러화에 대한 강세를 시연하기는 어렵고 횡보 자세를 나타내는 국면이기는 하나 이 이슈가 해소되거나 혹은 연내 조기 해소가 가능하다면 점차적으로 위험 선호가 다시 살아나면서 달러화에 대한 강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기타 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수는 있겠으나 내년 그 재정 절벽 해소와 함께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한편 신흥통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나타내는 구도가 점차적으로 확연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정절벽 이슈의 해결 국면에 따라서 달러화의 기조에 대해서 달러화를 중심으로 쭉 이렇게 살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짧게 12월만 놓고 봤을 때에는 외환시장 전반적인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제환시 역시도 12월은 큰 움직임을 보이기 조금 어렵습니다. 예. 대부분 북클로징 이후 점차적으로 거래가 얇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뚜렷하기 때문에 뚜렷한 강약 구도를 보이기보다는 재정절벽이라든가 혹은 단기 이슈에 따라서 등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통상적으로 연말 거래 같은 경우는 내년 이후의 거래를 분위기를 선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내년에도 상반기 같은 경우 글로벌 경기 회복 상당히 더딘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위험 선호가 먼저 선반영되기보다는 상당히 신중한 모드를 보이면서 그렇게 큰 강약 구도가 없는 제한적인 등락 장세가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서 우리 선물의 변지영 연구원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